톡톡 상담소. 허리띠를 졸라 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 처방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오늘도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코너에서 다룰 때마다 또 관심이 뜨거웠던 연금 얘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네, 최근 퇴직연금을 포함해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했었는데요. 네. 고령화 시대라 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은 특정 연금 상품을 짚어보기보다 전체적인 연금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 연금을 얘기할 때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루라도 빠르게 준비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네. 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오늘은 현명하게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을 짚어볼 텐데요. 네. 딱 하나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어허. 본인의 소득 수준, 투자 성향, 그리고 은퇴 목표에 맞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하지만 국민연금만큼은 무조건 가입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고요. 네. 물론 젊은 층에선 나중에 못 받지 않겠냐는 걱정도 많지만 세대를 떠나서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예. 하지만 늘 강조하듯 국민연금으로는 은퇴 후 소득 대체율이 약 30에서 40% 정도에 불과하기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추가 준비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상품의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투자 자산을 분산하는 것도 필요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분산해서 가져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 벌써 이렇게 해줄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연금 상품의 뭐 가입이나 유지만큼이나 이 개시 전략도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연금 수령 시기는 세금과 연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 국민연금의 경우 60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네. 선택에 따라 수령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도 있고요. 예, 예. 연기 수령하면 연금액이 증가한다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네, 네. 그리고 특히 소득이 많은 해엔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요. 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다른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 네. 그리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 연금 계좌에서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3.3에서 5.5%의 저율의 연금 소득세가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저율과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고요. 수령액 한도와 연령별 세율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만약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6.6%에서 49.5%의 종합과세를 하거나 네. 16.5%의 분리과세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비교해서 유리한 방법을 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자,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연금 설계부터 수령까지 똑똑하게 관리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서형노 원장님과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실 곳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뭐 연금 수령 시기나 방식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연금을 설계할 때에는 연금을 받는 시점, 네. 그러니까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절세에 유리합니다. 네. 소득세법상 연금 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네. 확정 기간형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 5.5%, 그리고 70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에는 4.4%, 그리고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낮아집니다. 네. 또 종신형 연금은 연금 수령 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에는 4.4%, 그리고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3%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기에 만일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네. 아니면 경제적 여력이 있어서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출 수 있다면 절세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늦출 수만 있다면 늦출수록 소득세율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이
퇴직연금 이야기할 때 이 일시금 수령보다 또 연금 수령이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퇴직급여의 연금 수령 기간은 오래될수록 절세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예.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고요. 와, 네.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를 미적용하기에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되어 약 10%포인트 추가 절세가 가능한데 참고로 연금 계좌를 승계한 경우에는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 수령 연차가 적용됩니다. 네. 뭐 국민연금은 그래도 이렇게 납입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개인연금은 이 상품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 상품 공부하는 것만 해도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공부를 꽤 많이 했던 기억이 계속하시죠. 나는데요. 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에 대한 준비를 다 채우지 못하기에 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가져가는 게 좋은데요. 네, 네. 국민연금으로 기본 보장을 하고 개인연금으로 추가연금의 형태를 준비를 하되 네. 이때 투자형 상품으로 가져가는 게 향후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펀드 상품을 가지고 가면 또 다른 축인 변액보험보다 사업비 등 유지비용이 현저히 낮고요. 네. 또 채권부터 펀드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성할 수 있으니까요. 연금저축펀드를 펀드. 추천드리는데요. 네. 변액보험으로 연금을 준비할 경우에는 보험 기능과 연금의 형태로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상품들이 연금 수령 시 투자 손실을 보더라도 원금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생명보험사의 변액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자 소득에 대한 전액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아하. 본인 성향에 맞는 상품을 잘 따져보고 네. 준비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납입 가능 기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월 납입 금액이 최소 금액이라도 장기간 납입하고 유지하면 눈이 굴러서 눈덩이가 되듯이 꽤 큰 준비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목표 연금액을 설정한 후 역산해서 국민연금 금액 외 준비 자금을 월 납입액으로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품을 뭐 가입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또 연금 수령액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음. 알아서 이제 투자하고 그렇죠, 불려주지만 네. 개인연금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이 역시 정답은 없지만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면요. 젊을수록 주식형 비중을 더 가져가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등의 안정형 상품으로 원금 보존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예. 물론 역시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전략을 짜야 하는데요. 이렇게 전략을 짜서 배분하고 있다고 해도 안정성과 수익성 균형을 바탕으로 1, 2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이 필요하고요. 예.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주변에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부러워하기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직장인들도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면 되는데요. 그래서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적립식으로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하는 형태로 강제 아닌 강제 저축 효과를 가져가면 꽤 괜찮은 연금 준비법이 된다고 봅니다. 뭐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부러워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슷한 걸 이제 만들어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궁금한 게 그러면 어떤 연금이 제일 좋은 건가요? 사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네, 네. 어떤 연금이 제일 좋을까라는 질문의 정답은 매번 네.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 개인의 목적, 연령, 그리고 투자 성향, 세제 혜택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이런 이유로 정답은 당사자가 찾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좋은데요. 나에게 맞는 연금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하면 선택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공격적으로 상품을 운영한다면 주식형 펀드 상품으로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연금 저축 펀드나 네. 변액연금 상품이 좋겠죠. 예, 예. 반대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면 채권형 상품이나 MF 등에 투자하는 연금 저축 보험과 금리형 비과세 연금 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세제 혜택도 빠질 수 없잖아요. 예. 연말정산 때 세제 공제가 우선이라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개인형 퇴직계좌인 IRP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후의 연금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기준이 된다면 예. 변액연금이나
생명보험사의 금리형 연금보험이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연금보험의 사망이나 약간의 질병 같은 보장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면 변액연금 상품이 좋습니다. 네. 순수 투자 수익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싶다면 당연히 연금저축펀드가 가장 맞습니다. 각자의 어떤 투자 성향이나 이 세제 혜택 등을 따져서 자신에게 맞는 걸 골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저희 세모정 청취자분들 이렇게 보면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혹시 연령대별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본다면요? 연령 목적별로 어떤 연금이 맞는가 포괄적으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네네. 가장 기본인 국가에서 운영하고 의무가입인 국민연금은 기본으로 깔고요. 네. 개인연금을 살펴보면요. 20, 30대에는 연금저축펀드 또는 사업비가 낮은 네. 변액연금보험을 1대2 배수로 납입과 추가 납입을 하는 형태가 좋을 듯하고요. 네. 주식형 비중을 높여서 장기 투자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형. 예. 네. 3, 40대에는 연금저축 상품이나 변액연금과 IRP를 혼합해서 가져가는 것도 방법인데 네. 이때 투자 전략을 안정성과 투자 상품을 적절히 균형 있게 분배한 상품 구성이 좋고요. 네. 50대 이상은 채권이나 배당형 펀드로 구성된 연금저축 펀드나 IRP 등의 상품으로 원금 보존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네. 네. 제일 좋은 연금은 나의 목적 그리고 연령, 투자 성향과 세제 혜택에 맞는 연금보험이라 생각되고요. 네. 대부분의 사람은 국민연금과 연금저축보험이나 펀드 그리고 IRP, 변액보험의 개인연금을 함께 가져갈 때 안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런 상품을 바탕으로 20대에는 자동이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네. 네. 소액이라도 조기에 시작해서 음. 장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30대에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안정성과 공격적인 투자를 균형 있게 배분을 하고 40대에는 은퇴 목표 금액을 역산해서 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계산해서 부족분을 채워나가는 형태로 아. 안전자산의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50대에는 원금 보존 중심의 설계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세제 혜택, 즉 연말정산인지 아니면 향후 비과세인지 확인하고 선택해야 하고요. 예. 60대 이후는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가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 관리에 따른 연금 수령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연령대별로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준비를 통해서 이 연금 수령액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똑같은 돈을 넣는다고 해도 네.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죠.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 상품은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꾸준히 납입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고요. 네. 장기적으로 납입하고 오래 운영해서 납입액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수령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비과세 상품을 일부라도 무조건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당분간이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의 항목이 부족할 것 같으면 네. 세제 적격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IRP도 될 수 있겠고요. 연금저축 펀드 상품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상품별로 정리를 하자면 먼저 국민연금은 40년 기준 수령액이 가장 높다 보니까 소득 활동을 꾸준히 해서 가입 기간, 즉 납입 기간을 최대화하는 게 필수이고요. 예.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수령액이 늘어난다고 저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령 시기를 네. 늦춘다. 네. 그리고 개인연금 중 먼저 연금저축 펀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있기에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환급받는 세액 공제 금액을 비상금이나 재투자하는 형태도 좋고요. 네. 변액연금 보험은 많은 변액연금 상품이 연금 수령 시 손실을 보더라도 원금 보존을 해주는 상품이 많다 보니까 공격적인 장기 투자로 전략을 세워서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요. 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1, 2년에 한 번씩 유행하는 테마 등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게 좋은데 잘 모르겠다면 네네네. 오토 리밸런싱이 되는 상품이 많으니까 이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으로. 네. 네네. 마지막으로 IRP, DC, DB 등의 퇴직연금은 DC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주는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고 잊고 있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요. 네. 수익률이 좋은 펀드를 찾아서 리밸런싱하면서 운영을 하면 좀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크게 느껴질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혹시 덧붙일 말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 많이들 연금 상품으로 뭘 고를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막상 가입 순간이 되면 또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각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안정성에 중점을 둔다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보험, 네. 변액연금보험, 연금저축펀드 상품 순으로 검토하는 게 좋고요. 아, 네. 수익성에 맞추어서 본다면 첫 번째는 연금저축펀드, 변액연금보험, 퇴직연금, 국민연금, 연금저축보험 순위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네. 또 과세 유동성을 기준으로 상품 순위를 매겨서 내가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는지 어떤 상품이 가장 적합한지 추려가는 과정을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앞서 연금 개시 전략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네. 납입만 하고 있지 개시는 언제인지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네. 그럴 때 내가 가입한 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 접속해 네. 내 연금 조회 페이지를 클릭하면 예. 이곳에서 내가 가입한 연금 상품의 적립금액 그리고 연금 개시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참고로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가 확정 급여형인 DB형일 경우 가입 여부가 조회되며 확정 기여형인 DC형일 경우에는 가입 여부 및 적립액까지 조회할 수 있고요. 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면 가입하신 금융회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시려면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접속하셔서 내 연금 조회 페이지 클릭해 보시면 뭐 적립 금액이나 연금 개시 예정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노후 자금을 더 키울 수 있는 연금 설계 방법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듣고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문자 들어온 거 살펴볼게요. 8499님. 개인연금은 빨리 가입할수록 좋다고 하셨는데 늦어도 몇 살까지 가입해야 유리할까요? 이런 뭐 마지노선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네. 이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생명보험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금리형 연금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했을 때에는 네. 생명보험회사의 연금 상품의 사업비 때문에 최소 은퇴 15년 15년 전. 네. 전에는 가입하셔야지 아하. 그래도 어떠한 여러 가지 뭐 좀 더 수익을 더 네. 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세액 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뭐 펀드나 펀드나. 연금저축보험 같은 네. 경우에는 마지노선 기간은 없고요. 네. 근데 내가 좀 더 돈을 더 많이 적립해서 더 많이 굴려 나오고 싶다면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게 좋겠죠.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네. 15년 전까지는 하시는 게 유리하다. 네,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0130님, 저는 국민연금과 IRP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이 있는데요. 어느 것부터 수령하는 게 유리할까요? 하셨어요. 네. 국민연금은 연기연금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을 연기할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니까 국민연금을 제일 마지막으로 받는 게 미뤄두고요. 제일 좋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IRP하고 네. 그리고 개인연금저축 상품 중에 어떤 게 먼저 우선으로 받냐면 네.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개인연금저축을 종신형으로 네. 1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4.4%거든요. 아하. 그래서 개인연금저축을 종신형으로 1번으로 받고 네. 그다음에 퇴직금이죠. IRP. 네. IRP를 2번으로 받고 국민연금을 아. 세 번째로 받게 되면 제일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절세 혜택 측면에서 맞습니다. 아하, 개인연금 저축을 1번으로 그다음에 IRP,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춰서 네, 맞습니다.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0128님, 어머님이 9년간 국민연금을 납입했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받은 금액을 다시 넣고 국민연금 납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현재 어머님 무직이신데도 가능한가요? 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요. 아, 네. 국민연금을 납입했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으셨어요? 받았다는 거는 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는 건지. 아, 그러네요. 네, 이건 퇴직금 같아요. 퇴직과 같은 시기일까요? 퇴직금 만약에 이게 퇴직금이라면 네.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임의 가입으로 해서 가정주부도 임의 가입된다고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임의 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더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것에서 이 질문의 요지를 제가 만약에 그 네. 국민연금을 일시 이렇게 수령한 경우라면 이 금액을 다시 뭐 납입하면서 연금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아, 안 방법이 되는 걸로 알고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네. 아마도 그러면 퇴직금을 말씀하신 것 네, 그런 같은데.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내용을 좀 다시 올려주시면 다시 상담이 또 가능할 것 같고요. 3437님,
저는 호적 나이가 달라서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알아보니까 조기 수령 가능하다고 하던데 지인들은 또 조기 수령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조기 수령하면 손해죠. 당연히 네. 내 연금액이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기 수령하면 손해이고요. 만약에 그 아드님이 지금 아드님이 지금 상담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아드님이 만약에 어머님한테 좀 보태줄 수 있으면 어머님의 노후를 먼저 좀 보태주시는 게 최대한 연금 수령 시기는 연금 수령 늦추면서. 시기는 아하. 최소한 자기 연령대에 맞는 연금 수령 네. 시기에 받아야지. 아하. 그래도 노후 생활의 기초적인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4415님, 저는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내고 있습니다. 59세이시고요. 내년에 퇴직 예정이라서 퇴직연금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 일시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 것 중에 세금 차이는 어느 정도 날까요? 하셨어요. 세금 차이 많이 납니다. 저희가 방송 여기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퇴직소득세를 내는 것과 그리고 연금으로 받는 거는 네. 완전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득 세금의 차이로 뭐 굳이 계산을 하자면 네. 만약에 이거를 나중에 연금 제도로 받게 되면 좀 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0% 세율을 줄이고 그리고 또 네. 10년, 11년부터는 또 거기서 10% 더해서 40%를 줄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네. 연금으로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당장에 어떤 큰 좀 목돈이 필요하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맞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게 훨씬 낫다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자, 이분들 가운데 8499님, 0130님, 3437님, 4415님까지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더 보내드리니까요.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여기서 마칩니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